네, 저희가 거부권 후폭풍, 이 후폭풍은 아마 야당보다는 이제 여당, 새누리당에게 더욱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어제 거부권 행사하면서 얘기했던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원내 사령탑이라고 사실상 유승민 원내대표를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만큼 그 여야가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조율을 해야 될 원내대표가 왜 자꾸 정부나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느냐, 이거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또 이례적으로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그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고, 네. 어제 여당 일부 신이 없는 사람 이런 표현도 있어요. 어제 대통령 이야기 중에 그런 표현도 있는데, 대통령이 정치 인생을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신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말이 배신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자서전이 있죠. 예.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에 보면은 과거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죠. 정치 상황이 달라지니까 다 배신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섭섭함이 묻어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했다라는 것이 거의 99% 해석인데, 왜냐하면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하고 네. 어떤 원조 친박 원조다 원조 친박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이 좀 엇박자를 냈죠. 왜냐하면은 뭐 원내대표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그래서 청와대나 그 대통령 공약상 기조와는 좀 달리 가고, 사드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이 사드 문제로서 국방위원장을 했었죠. 이런 부분 경험을 해서 자기의 개인적 의견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개인적 의견이지만 원내대표, 여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파장은 굉장히 크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섭부를 했어. 그래서 본인도 어제 굉장히 5시간 넘은 의총 끝에 고민하는 문제. 그래서 어느 기자가 어젯밤에 그랬다 그러죠.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더 힘든 일이 더 많았다.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안 한 그런 상황까지 연출. 조금 전에 나갔던 그 박근혜 대통령,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그래픽 잠시 한번 보면서 짚어봐야 될 텐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원내대표로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무슨 일을 제대로 했느냐라고 질타를 하면서 예.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식으로 봤냐면요. 다음 그래픽을 보시면 자신의 정치 철학,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소신이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여당의 원내대표가 청와대나 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 이유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자기 정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대통령 이제 경제 살리기 주력해서 관련 법안들을 국회로 넘으면은 이제 그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해서 법안을 통과해야 된다. 어제 대통령 이야기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경제 법안을 한 번이라도 살려본 후에 이런 비판을 받으면 감수를 하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행위들이 한 번도 없이 과거에도 통과 안 된 국회법 개정안을 왜 행정부로 넘기느냐 해가지고 분란을 삼느냐. 이제 물론 시초는 이것이 이제 그 세월호 특별법 과정에서 야당이 좀 공세적 취지로 나왔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있으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어떤 합의 과정에서 이렇게 졸속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보는 게 청와대 인식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은 제일 못하고 이제 본인이 또 이런 얘기도 했죠. 훈장도 받지를 못한 만정 이렇게 꾸지람 듣느냐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런 발언이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무튼 뭐 청와대에서 그렇게 유승민 원내대표를 구체적으로 지목을 하면서 새누리당 안에서 특히나 이제 김무성 대표의 반응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일단 새누리당 안에서는 유 대표를 좀 비호하는 세력이 그렇지 않은 세력보다 좀 많다고 봐야 할까요? 어제 의총에서도 결론적으로는 사퇴 불가론이 나왔습니다. 유승민 대표 혼자서 책임질 사안은 아니다라는 결론이었는데, 저는 이번에 김무성 대표가 오히려 유승민 원내대표도 굉장히 고민이 많지만 김무성 대표도 굉장히 많은 고민에 지금 휩싸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국회법 개정안 관련돼서 김무성 대표는 좀 입장이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의총에서도 그랬고, 의총 있기 전에도 대통령의 결국 결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인데, 그럼 김무성 대표는 당과 청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렇게 불화를 이끌어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뭔가 이제 좀 융합돼서 나아가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어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원내 사령탑에서 직격탄을 날렸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감싸 안고 가면 그렇다면 또 당과 청의 관계가 계속해서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위험을 안고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럼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어제 일단 의총에서는 감싸고 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과연 이 감싸고 가기로 한 결정의 내용이 앞으로의 청와대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원만하게 가는 데 대한 오히려 더 좋은 안이 될지도 지금 아마 굉장한 고민에 휩싸여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박근혜 대통령 발언 관련해서 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질타를 하면서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잘 하시오라는 선에서 그친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물러나라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저는 됩니까? 후자가 강하다고 봅니다. 어제 무슨 5시간 동안 경론을 했지만은 청와대 대통령의 요구사항을 당이 반만 받아들인 네.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단선적으로 보면은 차기 그럼 물러났을 때 차기 원내대표를 누가 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 뭐 비박이 하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앞서 제가 프레임이란 말을 썼지만 이거를 더 뛰어넘는 거를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유승민 대표가 물러나면은 그 위에 다른 사람이 누가 된지 하든지 간에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정치적 그 프레임을 다시 짜겠다라는 것이 청와대의 일련의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어제 의원총회는 대통령의 요구사항을 반만 받아줬고 결국은 지금 상처가 난 거를 임시 봉합하는 이런 단계고 여기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그 어떤 정치적 시간을 갖고 주말이고 내일부터 주말이니까 어떤 정치적 시간을 가지고 해법을 고민해야 되겠죠. 그 정치는 숫자랑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주한 기자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를 했는데 반은 받아들인 건 그러니까 결국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이지 않거나 부결시키겠다, 자동 폐기시키겠다는 부분은 받아들였지만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결국 당내 역학 구도가 친박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월 달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취임했을 때 한때 친박, 원조 친박 또는 비박하다, 이제 비주류 이런 표현을 썼는데 결국 그런 어떤 역학관계 때문에 대통령의 요구가 100% 수용이 근데 되기 힘드네요. 제3의 의견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제 일부에서 일부 언론은 탈당 가능성도 이야기 나는데 정부 여당의 탈당이 되면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은 여당은 과거 정권에서 보지만 정치적 고화가 됩니다. 여당의 프레임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른바 당청 고위당정회의도 안 합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탈당을 했어요. 그때 새천년 민주당에서 우린 정치적 고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 뭐 의제는 다르지만 시대 상황은 비슷해요.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 중반 반환점은 노무현 대통령이 탈당했을 때도 열린우리당에서도 정치적 고화다. 여야라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탈당.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은 비박이 되든 누가 되든 다 차기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그 또 다른 카드를 들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 지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겠다.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면은 여당도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에게는 뭐 여러 가지 권한도 있지만은 여당에 정치적으로 접근하자면 탈당 카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권한이 더 커지는 게 아니고 영향력이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유승민 원내대표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때 정치적 동반자에서 어쩌다가 이런 처지가 됐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원내대표의 인연 또 악연이라면 악연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이광현 앵커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5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었던 2005년 1월 초선이던 유 원내대표를 대표 비서실장에 깜짝 발탁할 만큼 유 원내대표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원래 친박, 원조 친박이었습니다. 2007년 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캠프의 정책 메시지 단장을 맡으면서 이른바 대통령 만들기 선봉에 나서기도 했었죠.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2011년 유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박 대통령의 행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10월 청와대 외교안보팀을 어린아이의 경상도 사투리죠. 청와대 얼라 이렇게 지칭하면서 날을 세우기도 했고요. 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 대통령의 공약 가계부를 거론하며 더 이상 지킬 수 없다 언급하기도 했고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아까 김주한 기자께서 말씀하셨죠. 이 소신을 밝히기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이때도 배신이란 말을 썼었네요. 불쾌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도 대통령 나름대로 또 유승민 대표 나름대로 지금 머리가 복잡할 것 같은데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낙관적이지만은 보이진 않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렇게 되면은 유승민 원내대표 활동에 굉장히 위축이 되겠죠. 대야의 협상, 그러니까 본인의 표정을 보면 어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저희 화면에는 입장하는 게 나오지만은 굉장히 곤혹스럽고 뭔가 상념에 잠긴 듯한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자, 고민도 많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좀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채찍질로 생각하고 송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목한 대로 자기의 정치 철학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지 또 근데 원래대로 하자면 이 관계는 끝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고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